아무래도 특검이 이슈잖아요. 네. 이제 12월 말쯤에는 8일 날 원래 하려고 했는데 뭐 네. 안 돼가지고 연기가 됐는데, 그럼 특검은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네. 뭐 어떻게 이제 12월 말 전에 맞습니다. 통과시킨다는 거죠? 네네. 예. 그걸 또 정치적으로 예, 우리 예.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뭐 계산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예. 여튼 저튼 간에 지금 거부권 남발하고 있는 정부에서 그것마저도 정말 방탄으로 나선다면 대통령 스스로가 자인하는 거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저희가 뭐 딴 것도 아니고 쌍특검 예, 했잖아요. 예, 예, 예. 그 얘기는 국민들이 우려를 하는 지점에 있어가지고는 스스로가 기꺼이 내놓자라고 얘기한 건데 그마저도 대통령이 막아 나선다면 그것에 대해서도 저쪽이 이제 셈법을 하시더라고요. 총선에 도움이 된다 안 된다의 셈법으로 접근하시던데 그게 아니라 국민들은 태도를 잃거든요. 그렇죠. 대통령이 얼마만큼 그 문제에 있어서 당당하고 정말 겸손하고 네. 자신의 권리가 섣불리 가족들을 위해서 남용되지 않는다라고 보여주는 것 그거 국민들이 보실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맞습니다. 우리는 브리타.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 못했던 대통령의 그것 때문에 처신 때문에 태도 때문에 우리 야당이 당황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전략적으로 하시려면. 근데 혹시나 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거부권을 행사해서 이제 뭐 그럴 가능성이 더 많다라고 우리가 느끼는 가운데 겸손하고 겸허하게 책임진 자세로 나섰을 때 야당 지지하는 우리 국민들도 더 당황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예. 그러겠죠. 예. 근데 그 안할 수를 것 한번 같으니까. 써보세요, 안쓸것 대통령님. 전략적으로 하셔야죠. 총선을 앞두고. 늘 전략적이 아니어서.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런 것 같아요. 국민의힘 의원들도 말은 못하지만 네. 속으로 얼마나 부글부글 맞습니다. 하겠어요. 이게 뭐하는 행동인가. 맞습니다. 아니 지금 일어난 여러 가지 사안들 처리하는 거 보세요. 네네. 박정훈 대령 건도 그렇고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도 네. 그렇고 그다음에 일본과의 그 한일 문제도 그렇고 보면 국민들이 원하는 게 반대로 가요. 계속. 예, 우리 김행 네. 그 후보자 네, 여가부 장관 후보자 당시에도 네. 국민의힘 의원님들 만나면 네. 하시는 분들밖에 없었어요. 어쩌려고 내년 총선 어떡하려고 이렇게 끌고 가냐라고 하는데 네. 그것도 역량이죠. 대통령실에 대통령을 뽑아놓고 그 참모들이 제대로 직언하고 정책적 방향을 당과 협의해서 우리 의사, 당의 의사를 고스란히 못 전하는 것도 그렇죠. 역량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것도 그것도 직권할 문제죠. 역량이 안 되는 네, 거죠. 맞습니다. 네, 뭐 반면교사로 네. 저희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최소한 네. 당에서 먼저 나서서 아니라고 하고 반대의 목소리를 냈었고 그리고 청와대 안에서도 네. 이건 아닙니다라고 직언할 수 있고 그래서 물릴 수 있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물렸던 케이스도 굉장히 네. 많았거든요. 반성하던 케이스가 예. 늘 잘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대통령의 선택이든 뭐 참모들의 선택이든 늘 잘할 수는 없지만 늦지 않게 되돌아갈 수 있는 것도 시스템이고 역량인데 그렇죠. 그런 시스템이 전무한 게 지금 정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뭐 이거는 사실은 지금 서울의 소리란 데서 네. 공개한 영상 아시죠? 네네. 언론들이 많이 받아쓰지 않았고 그리고 이제 뭐 대통령실은 거의 침묵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뭐 부인도 아니고 시인도 아니고 애매한 입장인 것 같던데. 자, 뭐 일단 영상 있는 그제처럼 한번 여쭤보면 네. 만약에 그 김건희 여사가 그걸 받았고 그걸 이제 뭐 알려지기로는 이미 먼저 선물의 내용을 보냈고 그걸 보고서 오라 그래서 받았다. 이게 지금 이제 네네. 영상의 내용이잖아요. 네네. 이런 모습을 보면서 국민의 한 사람 또 국회의원의 한 분으로서 이 정부의 이 청와대 그리고 김건희 여사 이 대통령 부인의 행동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것도 참 답이 필요하시진 않았겠죠. 우리 국민 모두가 이제 판단을 하셨던 문제인 것 같은데 생각보다 국민들이 관대합니다. 이것이 정말 단 한 번의 실수인 것 같고 정말 범위가 유발돼서 있을 수 있는 일이다 라고 생각할 여지도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우려하는 바는 그와 같은 방식으로 공적 영역에서 무수히 그런 식의 권한 남용이 있었겠지. 우리가 납득할 수 없는 것들이 있었겠지 하는 짐작들이거든요. 그게 비단 이 사건 하나 가지고 짐작한 게 아니잖아요. 국민들은 생각보다 관대해요. 우연적 상황에 의해서 돌발되었을 가능성마저도 생각하는 게 국민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건 영상에서 드러난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지켜봤던 걸로 미루어 보건대 그 개연성 그리고 반복 가능성 득에 대해서 지금 개탄해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특정 사안의 어떤 범위를 유발하게 만드는 뭐 함정 취재다 아니다 거기에 국한시켜서 논점을 좁히면 안 된다고 생각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아휴,
그리고 이제 총선 뭐 아까도 잠깐 얘기 나눴으면 총선 얼마 앞두지 않았는데 전직 총리셨고 또 전직 대표셨던 이낙연 지금 전 네. 대표의 행보가 상당히 좀 민주당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걸로 보여집니다. 민주당 의원으로서 이낙연 전 대표의 행보는 어떻게 보세요? 조금 조급하시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예. 그러니까 저도 뭐 재선 의원이지만 그래도 절반 가까운 우리 초선 의원님들에 비하면 조금 더 이제 애정을 갖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예. 그러니까 조금 더 한 해 한 해 더 묵은 선배님들이 크게 바라보시는 시각들이 분명히 있는 거고 우리가 놓친 부분을 또 보고 계실 수도 있겠죠. 거리를 두면. 다만 그 역시도 현장에서 거리를 띄운 만큼 그 거리만큼의 조급증이 가끔 있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낙연 대표는 그런 조급증으로 사라지기에는 너무 귀한 정치인이니까 조금만 더 원내하고도 소통해 주시고 예전 이낙연 우리 대표님의 캠프에 계셨던 분들조차도 네. 어떤 측면에서는 이낙연 대표님답지 않아요 하면서 우려하는 지점들도 있거든요. 저는 그런 조급함으로 정치에 소모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애정 어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너무 예. 이제 부드럽게 말씀하셨는데 네네. 그런 행동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그게 도움이 될까? 민주당에도 도움이 안 되지만 저는 이낙연 전 대표의 맞습니다. 정치 행보에도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그거는 심지어 어떤 얘기까지 나오냐면 이준석 신당하고 함께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낙연의 가치와 철학과도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분이 살아오시면서 네. 많은 분들로부터 평가받았던 과거마저도 부정당하는 과거와 연결시키기 힘든 그런 행보들은 사실 한 번 더 반추해서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실제 이낙연 캠프에 몸담으셨던 분들조차도 염려의 목소리를 더하고 있다는 지점들도 한번 새겨보실 필요가 있다. 원래 총선 다가오면요, 예. 이게 묘한 그 싸움이 또 있습니다. 이게 공천에 있어서 어떤 지분을 가질 네, 것인가에 맞아요. 대한 네. 물론 뭐 어떤 측면에서는 지도부가 모조리 공천권을 가져가지만 네. 지도부는 사실 책임지는 그렇죠. 입장이에요. 네. 전체 그림을 고민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소수파의 입장에 보면 제가 또 이낙연 총리를 염두한 건 아니지만 네. 여러 네. 소수파들 입장에서 보면 그 지분권을 갖기 위한 맞아요. 목소리를 내는 경우도 있어요. 맞죠. 네, 많아요. 예, 네. 있어요. 그건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도 다 예, 있어요. 그렇죠. 그게 예. 정치 행위이기도 하고요. 예. 다만 그것이 어느 정도라도 기반을 가지고 있는 목소리인지 아니면 시끄러운 것 자체로도 때로는 지분을 가져갈 때가 있거든요. 그럴 수 또 있죠. 이제 어떤 지분을 나눠주게 되는 주도권을 가진 입장에서는 또 신경을 쓰고 케어를 해야 되는 입장이기도 예, 예, 해요. 예, 그렇죠. 그런데 국민들은 조금 구분해서 보실 것 같아요. 기반이 있는 소수의 목소리와 정말 전망 있고 애정 있는 목소리와 그렇죠. 그렇지 않은 정말 지분만을 위한 네, 목소리들이 총선에서는 좀 구분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맞아요. 네, 그러니까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낙연 전 대표의 그런 행보가 뒤에 말씀하신 지분을 요구하는 듯이 보일 수 있으니까 그렇죠. 안 그렇지 했으면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좋겠습니다. 네, 저는 안 네.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이제 한 5분 정도 남았거든요. 네.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났어요. 안 갈래요. 안 갈래요. 하루 종일 방송하실 아니, 수 있는 권한이 있으시다면서요. 제가 그렇긴 합니다만 네. 그래도 다음에 스케줄이 있어서. 예. 근데 이제 그 사실은 국민의힘 의원들도 총선 앞두고서 불안할 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공개적으로 말을 안 해요. 네. 몇몇 사람 빼고는 정말 이제 눈밖에 난 사람 빼고는 이게 국회에서 이제 여러 국민의힘 의원들도 만나실 거 아니에요. 요새 더 친하게 지내고 네. 있어요. 근데 들리는 뭐 누구라고 말씀할 네. 필요는 없고 국민의힘 네. 의원들이 갖고 있는 불안감은 대체 뭐예요? 그럼 총선 앞두고서. 일단은 국민의힘 특히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가지고 있는 김기현 대표를 가지고 있는 공천권은 너무 세요. 그 어떤 지도부들보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눈밖에 나면 안 된다라는 일단 공통의 생각들이 생각들이 있습니다. 있고. 그래서 네. 본인들의 그런 생각들이 다르게 읽혀지지 않도록 되게 부단히 애쓰고 있고요.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께는 전달될 리가 없죠. 그렇죠. 그런데 예. 이것들이 만약에 공천 과정에서 자신들의 측근만 공천시키기 위한 특히 뭐 검사 공천이라고 예, 얘기하는 그렇죠. 그와 지금 뭐 내각들도 다 끌어내리고 그렇죠. 있잖아요. 예, 본인들이 당을 못 믿으니까 기성 정치인을 못 믿으니까 빚어진 맞아요. 일들이에요. 그렇죠. 아직 검증되지 않은 사람을 자기 사람이라고 신뢰하고 있는 거죠. 네. 그 국면에서 공천 게임에서 룰도 무너지고 공천이 된다, 사천이 된다. 예. 그 순간 결정되는 순간 국민의 조직은 와야 될 거예요. 와야 그렇게 된다. 되기만 해봐라라고 벼르는 의원들이 기다리고 많습니다. 있군요. 그러니까.
설마 나는 괜찮겠지라고 하고 계신 의원들조차도 예. 그분들 다 지역에 조직도 있고 있죠. 기반이 있는 분들이에요. 있죠. 예. 그것들이 결국 공천 국면에서 완전히 전선이 갈라쓰는 국면이 있을 때는 총선 직전에 그런 요소들이 국민의힘에서는 가장 부담스러운 국면이 될 그러면 겁니다. 의원님 그거는 모시- 불보듯 뻔해요. 그러니까 이거 의원님 보실 때는 총선 직전에 만약 공천에 탈락한 중진 의원들 특히 TK 지역에 그렇죠. 이런 분들 같은 경우 분당이나 아니면 신당 창당까지도 갈 수 있다고 보세요? 다양하죠. 아주 소극적으로는 네. 이제 분당이나 신당 창당에 여력이 되지 않는 경우라면은 투표율이 저조하고 지지층이 투표율이 저조하고 네. 심지어 캠페인 국면에서 이제 적극적이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방해하는 국면도 있겠죠. 그게 그럴 수 있죠. 당을 방해하는 게 아니라 예, 특정 후보에 대한 예, 반감이거든요. 예, 예. 그게 모든 지역에서 나타나면 총선 필패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국민의힘 내부로도 예. 당에서는 그걸 걱정하는데 정치를 잘 모르는 청에서는 예, 그러니까 예. 용산에서는 그걸 걱정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기들 사람만 꽂으면 되니까 자기들 네네네. 입장에서는. 그 생각밖에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지금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제가 봐도 장재원 의원 같은 경우도 반기를 들고 나왔고 김기현 대표도 뭐 자기는 혁신위에서 얘기한 거 안 받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결국 이게 지금도 이렇게 나오는데 총선 임박해서는 더 강하게 이런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잖아요. 뭐 김기현 대표나 장재원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인요한 혁신위원장만 한 얘기일 수 있고 예. 뭐 청와대는 그 두 사람을 살려둘 가능성도 있죠. 그렇지만 예. 김기현 대표만큼이나 정치적 영향이나 역사가 있는 지역에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많죠. 근데 예, 예, 예. 청와대로서는 내 사람 같지도 않고 용산에서는 그렇죠. 내 사람 같지 않은 사람들이 네, 또 있을 거고 맞아요. 또 내 사람 확실한 내 사람이 내려가기 위해서라도 비켜줘야 될 그렇죠. 사람들이 있는 비켜줘야죠. 거잖아요. 예, 예, 예. 그런 사람들과의 지역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죠. 근데 그분들이 정치적 역량이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은 분들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모든 가능성이 이제 수위별로 있는 거죠. 당장 저희 지역만 하더라도 예, 예. 뭐 물론 국민의힘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분은 아니지만 심재철 의원님 네, 심재철 같은 분이 의원, 지금 네. 역할을 하고 계시고 사실 굳이 조직이라고 한다면 신도시다 보니까 조직이라고 할 것들이 여야 막론하고 있긴 만무하지만 네. 그래도 조직들은 심재철 의원님 조직이거든요. 근데 이곳에도 저는 농삼아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구간이 명간이다. 우리 네. 심재철 의원님 공천될 수 있게 좀 도와주십시오. 저를 두 일단 분이 배치하고 경쟁하게.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네. 일단 서로가 검증한 네. 사람들이니까 네. 그 자신감으로 말씀드렸는데 그쪽에서 가장 이제 안 좋은 카드가 그거죠. 직전의 전략 공천. 그럴 수 수긍할까요? 우리 신도시조차도 그러니까 당 조직들이 안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럴 수 근데 있죠. 그런 국면들이 소위 시골 텃밭에서는 더 공고한 조직과의 새로운 신진 세력과의 싸움이 되면 전체판이 흔들어지죠. 그럴 수 있죠. 네.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뭐 민주당으로 다시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고 네. 민주당 같은 경우에 대의원제도의 네네. 비율을 좀 줄였잖아요. 네네. 중앙위원회에서. 네네. 그리고 하위 20%였나요? 네네. 10%였나요? 10%를 30% 감점인가? 네네. 아마 그렇게 한기로 네. 결정을 한 것 같은데 그렇게 뭐 한 거에 대한 뭐 본인의 의견도 괜찮고 네네. 아니면 그런 절차들에 제가 대해서 또 총선 기획단에 네, 있었고 네, 네. 그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네. 뭐 내부 논의에 대한지만 말씀드리면 네. 전 처음에는 그런 입장이었어요. 네. 사실 방향은 맞는 반대. 그러니까 특히 이제 현역 의원 감점 부분에 감점. 있어서는 네. 혹시 혹여라도 우리 소수의 목소리의 의원들이 본인을 타겟으로 한다라고 할 수 있으니까 조금 보수적으로 하면 어때요 하는 생각도 저는 있었어요. 그런 분들이 소위 친명계라는 의원님들도 많았거든요. 괜히 그렇게 보일까봐 어디 밭에서 갓고쳐 쓰고 신발끈 다시 매며 그렇게 보일까봐 했는데 더 큰 대의는 국민이 바라는 의원들에 대한 이제 정당한 평가의 기회까지 놓치는 건 안 된다라는 게 맞아요. 결국은 최종 결론이었고요. 특히 이번에 대의원 포션 줄인 거는 저야말로 진짜 할 말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김경수 전 지사님하고 지난번 이제 그 추미애 당대표님 당시에 혁신위에서 네. 그 대의원 비율을 네. 사실 현행보다 그때 당시가 20대 1이었는데요. 네. 더 줄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격차를 더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네. 만든 제도가 뭐였냐면 예. 대의원을 그 소위 말하는 당원 대의원을 늘여놓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저희는 온라인 당원들이 예. 그들만의 대의원을 만들어 놓을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소위 혁신 당원들의 포션을 늘리기 위해서 예. 대의원을 늘렸다가 예. 그게 우리가 예상한 것과 반대 방향으로 간 거죠. 오히려 현역 지역위원장들의 대의원 포션을 늘려주는 역할을 해버린 거예요. 그게 문제죠. 당초에는 20대 1조차도 줄이려고 했던 게 불과 몇 년 전, 4년 전, 4년 전에 저희의 혁신위의 방향이었어요. 예. 근데 그게 엉뚱한 방향으로 갔으니까
다시 되돌려 놓는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그렇죠. 네. 이걸 또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시는 거는 그 역사 안에서 오랫동안 지켜보셨던 우리 의원님들이라면은 그런 논리로 굳이 지금 개혁안을 폄훼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죄인이에요. 우리 김경수 지사님하고 제가 죄인입니다. 당시에 최재성 의원님, 김경수 지사님, 저 이렇게 포함 현역 의원은 포함된 혁신이었는데 20대 1도 너무 격차가 크다. 더 줄여라. 네, 더 줄이는데 그럼 줄이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이렇게 이제 몫을 늘리는 것도 있지만 대의원 중에도 우리 직접 당원들의 목소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서 온라인 당원 몇 명이 추천을 하면 하자라고 했는데 결국은 그게 지역위원장을 더 공고하게 한 그러니까요. 거예요. 원하는 대로 가지 않은 거죠. 네. 원하는 방향으로. 우리의 실패입니다. 그러니까. 혁신의 실패였죠. 그래서 지금 70대 1 정도가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네. 그냥 20대 1 그때 당시 다시. 안 건드렸던 정도로라도 네. 돌리고자 하는 건데 그것조차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실 필요가 있나. 그러니까요. 불과 몇 년 전의 일입니다. 네. 그리고 예. 지금 현재는 뭐 온라인 당원까지는 120만 명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충분히 저는 전국의 의견이 다 들어올 수 네.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직접 민주주의가 가능한 시대에 굳이 간접 민주주의를 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조정을 하는 네, 범위 네. 내에서 대의원제를 활용하겠다. 이건 지금도 같은 생각이거든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주장하시는 많은 부분들은 지금 제도로 반영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요. 네. 자 이제 마쳐야 되겠는데 네. 그 사이에 양인주님이 최진봉 교수님, 이재정 의원님 화이팅이라고 네. 슈퍼챗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지역구 의원이 아니 지역구 의원이시니까 네. 지역구에 있는 우리 주민들 네. 유권자분들께 인사 한마디 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뭐 국민의 대표로서 안양 시민이 뽑아주신 것에 부끄럽지 않은 의원 역할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대표지만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역할할 자신이 있습니다. 저는 그게 시민의 이익에 궁극적으로 도움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안양시 대표라고 해서 과천시 대표인 이소영 의원님하고 싸우면 안 되죠. 우리는 함께 합을 넓혀가는 방법을 알고 있고 그렇게 현명한 의원들을 뽑아놓으신 우리 강득구 민병덕 의원님, 이재정 의원을 뽑아놓으신 안양 시민 여러분 자랑스러워하셔야 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양의 대표 국회의원 네. 이재정 의원님. 앞으로 뭐 그러니까 저랑 이제 이렇게 인터뷰하면서 말 잘 하셔가지고 앞으로 계속 오셔야 될 것 같은데 재밌게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뭐라지 찰떡궁합. 저야 영광이죠. 무슨 말씀이세요? 저 안 가도 돼요. 안 가셔야 가면 돼요. 돼요. 지금 가셔야 가셔야 돼요. 됩니다.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다음번 기회에 또 네.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기 조심하세요. 제가 예. 실은 오늘 컨디션이 예. 조금 안 좋아서 예. 이제 제가 이렇게 막 침을 튀겼기 때문에 예. 우리 교수님도 괜찮아요. 감기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아, 감기 괜찮습니다. 조심하시고 알겠습니다. 여러분도 건강 유의하세요. 오늘 연잎차 가져오셔가지고 네. 연잎차를 드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자, 시청자 여러분, 우리 이재정 의원과 여러 가지 얘기 나눴는데 잘 들으셨죠? 참 재밌게 들으시는 것 같고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또 응원도 해주시고 감사한 말씀 드리고요. 이재정 의원이 여러 가지 이제 외교 통일 그다음에 뭐 산중이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 말씀해 주셔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됐겠다. 또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런 생각하는 것도 사실은 모르셨을 텐데 또 듣는 기회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위원장으로 열심히 일하고 계시니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고 총선에도 정말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고 오늘 이재정 의원님과의 인터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